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관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싸움 잘하는 사람, 변장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 아니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첨단 기술이 무지하게 이제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뭐 오해될 수 있지만은 해커 진짜냐 그랬는데, 가족들한테도 원칙적으로는, 특히 이제 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제가 뭐 흔히 말하면 국정원에 다닌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에 장교 양성하는 학과인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 직업이 사실은 국정원에 입사를 해서 평생 이제 거기에 종사를 했다고 하면 되고요. 한 30여 년 이상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인생 후반기, 제2의 인생이랄까 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연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제 국가정보기관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필요한 사람들을 뭐 비공개적으로 접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공개 채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면은 공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직원들이 있죠. 근간이 되는 직원들은 1년에 이제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채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정기적인 공채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게 어떤 그런 국정원의 맨파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뭐 정치적인 중립 기반도 되고, 그게 이제 조직의 근간을 잡아나가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관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싸움 잘하는 사람, 변장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 아니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첨단 기술이 무지하게 이제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뭐 오해될 수 있지만은 해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많은 이게 이제 사이버 침해를 당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사이버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공개 채용 방식으로는 다소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개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비밀리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건 아마 별도의 어떤 채용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기적으로 뽑는 그런 그 국정원 직원들은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들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되게 뭐 좀 신비적인 생각이 드니까 국정원 직원들 어떻게 뽑지 하지만은, 실제로 국정원을 목표로, 입사를 목표로 거기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또 일반적인 자기 전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또 내가 한번 직업을 바꿔보자는 이런 쪽으로, 왜 그러냐면은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입사하는 이런 직원들도 필요하고요. 또 아니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경력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고 너무 먼 거리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꼭 필요한 같은 경우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모셔오듯이 삼고 처리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꼭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 같으면은 뭐 정말로 어떤 경우를 방법이라 수단, 이게 뭐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해서라도 모셔와서 그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고, 그런다면 또 영입을 하는, 채용을 하는 이런 절차를 겪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은 인원 보안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조직 예산도 당연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분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전체 조직원 중에서 대외에 공개되는 사람은 딱 그 현재 같은 경우는 3-4사람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정무직이라고 해서 국정원장이 있고요.
혹은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임명을 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지검법에 보면은 원장과 차장 그리고 기조실장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은 현재 이제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의 제가 알기로는 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조실장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사람은 총 말하면 6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기 직원이 이제 각 직원들이 자기 신분을 대외에 공개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조직이라는 게 같이 또 이제 교육도 받죠. 그죠? 그럼 교육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일종의 교육 동기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같이 이제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서로 또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인간 관계라든지 이런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조직 안에서 거기서만 허용되는 사적인 관계고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되면 공적 관계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는 일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니까 거기서 서로 밥도 먹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생기면 다시 결혼식에도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또 거기 상가도 가야 되고 이런 인간 삶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원 직원은 국가 공무원 중에 일종의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되죠.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에 임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력직 공무원이 되면은 평생 동안 그 직에 종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되죠. 그죠?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없고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는 공무원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봉급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사 체제 다만 이제 조직은 대외에 절대 공개할 수 없고요.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정부 같은 데는 조직이 딱 공개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기관은 업무 자체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수시로 이제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조직의 큰 틀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원들이 일하고 있고 기본적인 봉급 체제는 공무원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 데 따른 어떤 별도의 수당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그거는 뭐 일반적이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이런 거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건 다 비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조직이죠. 대개 이제 조직은 어느 조직이든지 피라미드 조직이죠. 그죠? 상급자가 있고 그 상급자 위에 상급자가 있고 국정원 같은 것도 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차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흔히 이제 부서장이라고 부르죠. 부서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정확한 명칭은 밝힐 수 없지만은 여러 이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인사하는 그 차상급자가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하는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입사를 할 때 보면은 그 직무를 뽑는 계열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 분야, 해외 분야, 국내 방첩 분야 이런 식으로 뽑을 때 직무를 구별해서 이제 뽑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그렇게 뽑았더라도 이제 중간에 그 사람이 도저히 적성이 안 맞고 오히려 여기에 더 적성이 많다. 이러면 이제 그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은 직무를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뽑고요. 거기서 이제 또 일시적일지 뭐 그게 적성이 맞으면 안에서 행정적인 일도 있어야 되겠죠. 봉급도 나눠주고 살림살이도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죠. 불가피하게 밖에서 대외 기관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다 보안 조치를 하고 노출되지만은 그런 형태로 보면은 크게 숨어서 숨겨져 있는 이런 조직이 제일 크고요. 밖에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으려면은 밑에서 물갈퀴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밖에서 이렇게 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좀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원훈이라 그런 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이제 원언도 있었는데 그래서 숨겨져 있어 일하는 사람이 이제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때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또 밖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다 엄격한 구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 임의를 현직에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조직이 움직이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밝히고 대신에 이제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했더니 그게 진짜냐 그랬는데 가족들한테도 원칙적으로는 특히 이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제가 흔히 말하면 국정원에 다닌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애들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뭔가 조금 눈치를 채는 같은데 이제 듣는 기가 있으니까요. 이런 조직이 있다는데 아빠 하는 일이 보면은 도대체 어디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하고 공무원 같긴 한데 이게 아닐까. 요렇게 이제 짐작하지 원칙적으로는 자기 신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내서 이제 대외에 과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분을 드러내는 행위로 해서 조직에 침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징계 대상이 되죠. 근데 또 이 한국 사회라는 게 사실 좁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자기의 의도성이 없이 이게 노출된다든지 이거는 경우는 이제 정상 참작이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 원칙은 자기가 어떤 공식적인 그런 밝힐 수 있는 직이나 자리가 아닌 데서 밝히는 거는 금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되죠.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다 있으니까 그거 갖고 기본적인 생활은 하고 불가피하게 직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되는 경우 이런 게 있죠. 그럼 공무원님이 확인이 돼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런 거는 별도로 아마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 이름이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삶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직에서 알아서 이렇게 잘 해결해 주는 걸로 그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국정원 직원은 이제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은 퇴직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면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개 이제 공무원들은 정년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의원 면직, 요거는 평년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퇴직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거나 여러 개 이제 퇴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국정원 직원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기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은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불문율이고요. 또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에 다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지키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만 퇴직을 하는 순간에는 자연인이죠. 근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평생 이게 이제 숨기고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퇴직을 했어도 잘 드러내질 않고 살아갑니다, 대개. 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이제 일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내가 국정원에서 일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죠, 조금. 그러니까 잘 안 드러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퇴직을 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도, 물론 이제 학교에는 경력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지만은 일부러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가 학교 이제 교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책을 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내는데, 그게 이제 되게 국정원에서 취득한 기밀이라든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거고, 물론 연관성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공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한 2억 원 냈는데 그때 이제 책을 내는데 출판사 쪽에서 이거 책을 내는데 그래도 조금 책에 신뢰감이 가려면은 뭔가 이 경력을 조금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국정원에 제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건 밝히지 않고 근무한 경력이 있다. 요것만 밝혔죠. 그런데 그거 밝히는 거는 제약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인이고요. 특별히 신분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기밀은 일체 노출하면 안 된다. 다만 이제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거는 그거는 퇴직한 이상 하나의 자연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불편한 게 이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 일종의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살면서 이게 이제 명예욕도 있죠, 그죠? 내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제가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축 면장 취임, 무슨 그 밑에 졸업 아니면 축 무슨 이장 취임 해가지고 누구 아들 이런 명예욕도 있는데
이걸 일체 드러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명예욕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욕구인데 그런 걸 드러내지 못한 채 익명성 속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점. 그게 이제 가장 불편하고요. 나머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조직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는 이제 큰 불편함이 없는데 가장 큰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름 없이 살아야 되는,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자기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익명성의 존재가 굉장히 어려움,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